한반도 지도가 나왔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폭염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첫 번째 주는 역대 가장 뜨거운 주가 됐습니다. 완전 동남아 같아요.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에도 덥고 지금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끈적거리고. 어제 저희가 서울이 작년보다 무려 18일이나 빠른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7월 상순 기온으로는 1908년 이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37.4도인데 좀 더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인천 35도. 강릉은 조금 시원합니다. 27.6도. 춘천 36도. 대전 36도.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첫 주가 됐어요? 정말로 오늘 뭐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상순이라 하면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의 기온을 평균을 낸 겁니다. 요 기온 중에 가장 높은 기상 관측이 1907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7월 상순 1일부터 10일 사이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만 아니라 좀 안타깝긴 한데 11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고요. 예. 이 기온이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밤이 계속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잖아요. 예. 열대야가 지금 현재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 얼마냐면 서울에서 작년에 34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밤에 25도 이상이 되면 열대야로 기준을 잡는 건데 이게 지금 9일째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가장 긴 열대야의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장 기록 경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지금 서울 도심을 찍은 열화상 카메라 빨간색으로 좀 도배가 돼 있는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도 잠깐 만나봤고 앞서 나갔던 이건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 기상정보 사이트 어스널스쿨에서 표시한 한반도 주변 불쾌지수 현황입니다. 저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동해 정도만 빼면 실제로 좀 빨간색, 노란색에 노출이 돼 있고 체감온도가 40도 안팎이다. 이게 지금 고스란히 이 세계 기상 사이트에서도 좀 드러나거든요. 특히 서울이 지금 여기는 이제 오후 3시 기준이었고 앞서 지금 자막으로 소개됐던 건 7월 초인데 무려 서울 기온이 37.8도입니다. 37.8도. 온열 환자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요. 허준 변호사님, 이게 진짜 그냥 마냥 덥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실외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예 오늘 외국인 노동자는 체감온도 40도에 숨진 사건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출근한 이주 노동자가 앉은 채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도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업무를 강행하던 구미시 한 공사장에서 숨진 20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7.2도였는데 공사장에서는 보통 안전장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더 옷을 많이 입고 있었을 것이고 체감 온도는 40도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출신 일용직 노동자 모 씨가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뜬지 돌아오지 않아서 가봤더니 앉은 채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고열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가 사인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이 작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작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태여서 지금 대구 고용노동청에서 일단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한 상태이고요. 안전조치 의무를 잘 이행을 했는지 특히 이런 폭염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에 맞는 어떤 냉방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사관리감독자 또는 경영주,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앉은 채 쓰러져서 숨진
당시 체온이 40.2도, 지금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약자 분들은 지금 외출을 비교적 삼가해야 되는데 마냥 또 집에 많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벌써 7월 초인데도 37.8도다. 앞으로가 좀 큰 걱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폭염과도 관련이 있다면 있을 내용, 동해안에서 잡힌 참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오늘 여러 가지 사진들과 영상들이 공개된 이유가 뭐냐면 초대형 참치 1,300마리를 월척하고도 전량 폐기를 했다. 그만큼 지금 동해 바닷물이 꽤 따뜻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광어라든가 우럭 같은 어종이 제일 싼 횟감이라고 여겨졌던 이유가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광어나 우럭 같은 어종이 잡히지 않고 열대 어종이 지금 동해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kg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 1,300마리가 한꺼번에 잡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내륙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태계도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아열대권에 실질적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고요.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것들도 완전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당근을 재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주 구좌 당근하면 우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더워서 제주는 그렇지 않아도 남쪽이어서 온도가 높은 지방 중에 속하는데 당근 씨앗을 심으면 너무 더워서 그 안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화를 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이미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전한 생태계의 변화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업이라든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온열 질환자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생태계에 대한 어떤 대책들 그리고 농수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도 이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참치 월척했는데 다 1,300마리 눈물에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얘기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일단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덥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다니까 작년에 비해 온열 환자도 2배나 급증했고 역대 가장 뜨거운 7월의 첫 주 바로 2025년 지금 7월의 상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폭염 속보 앞으로도 저희 뉴스탑10에서 자주 전해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